네, 파이썬 21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서는 이제 리스트의 인덱스 함수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될 함수는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카운트 함수는 일전에 이제 스트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카운트는 이제 특정 리스트 안에 어떠한 이제 특정한 값이 그 리스트에 몇 번 들어갔는지 셀 수 있는 그 센 값에 대한 반환값을 이제 리턴 받을 수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리스트 카운트, 자, p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메인 함수를 하나, 아직 함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자, 구조를 좀 이런 식으로 형식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메인 해놓고 이제 메인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자, 타겟 리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 2, 3, 2, 3, 4,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리스트에 타겟 리스트에 2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return 뭐 count라고 할 거고요. 자, 타겟 리스트에 자, 도트 연산자 치면은 리스트가 제공하는 함수들이 쭈루루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거고, 자, count의 함수의 원형은 파라미터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5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타겟 언더바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5라고 하는 엘리먼트 값이 몇 개가 있니? 라고 하는 값을 반환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print ret count를 해보면 자,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파이썬 해놓고 자, 리스트 카운트 해보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자, 조금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타겟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5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사실 먼저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형식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앞서서 제가 쓴 것처럼 조건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5라고 하는 값이 안에 있니? 어디 안에? 타겟 리스트라고 하는 값, 그 리스트에 5라고 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니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 후에 있으면은 그 값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로직을 태우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해당하는 값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태워주시면 되겠죠.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당연히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테고, 만약에 없는 값이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10이라고 하는 값이 타겟 리스트에 있니? 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값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찍힐 거예요. 그래, 조금 엄밀하게 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짜주시면 되고요. 사실 만약 저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현재 리스트가 지금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자, 우연치 않게 예를 들어서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3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타겟 리스트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짜면 이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 같으면은 다 반복문을 만들면 되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3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테고,
자, 뭐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다음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자, for I in range라고 한 다음에 자, 0에서부터 자, len 한 다음에 length라고 말씀드렸죠. 타겟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전체 길이만큼 한번 돌아볼게 라고 하는 반복문을 준 후에 자, 만약 자, 타겟 리스트에 그 i번째 값이 만약에 같다면 3이라고 하는 값이 3이라고 하는 값과 같다면 자, 그러면 그때 카운트를 하나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반복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찍어보면 되잖아. 자, 카운트. 자, 좀 그럴듯하게 찍어볼까? 자, 리절트라고 한 다음에 자, 포맷 해놓고 자, 카운트 값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리절트 값은 1이라고 나오죠. 왜? 있는 상태에서 3의 값을 찾는데 반복문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 값과 같으면 카운트를 1 증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값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사실 리스트에 제공되는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주면은 그만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값들인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리스트에 앞서서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적재를 하거나 해당 데이터가 리스트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리스트에 어떤 특정한 값을 제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스택이라고 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팝이라고 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 나오죠. 그래서 팝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쓰는 함수고 삭제를 할 때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엘리먼트, 자, 물리적으로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있다라고 해보면 자, 여기서 0, 자, 양수 인덱스를 생각하겠습니다. 1, 2라고 해놓고 쭉쭉쭉쭉쭉 가겠죠. 그 다음에 6이라고 한 엘리먼트가 인덱스의 가장 큰 값을 가리키겠고 그 큰 값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는 맨 마지막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6이라고 하는 값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죠. 자, 파일 하나 다시 만들게요. 자, 리스트 팝이라고 해놓고 파일 하나 만들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라고 해놓고 자, 이를 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값을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로 자, before 그러니까 삭제하기 전에 리스트하고 삭제한 후의 결과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 해놓고 리스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팝으로 자,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 한 다음에 자, 점 데이터 뭐가 잠깐 자, 도트 연산자 찬 다음에 자, 팝이라고 해보면 인덱스 값이 나오죠. 인덱스 값은 이제 위치예요. 자, 위치인데 그 값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면은 맨 마지막 값이 삭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얘를 제가 복사를 해서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얘를 애프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프터라고 하면 자, 분명히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값은 날라갈 테고 날라가면 지금 1, 2, 3, 4, 5까지만 출력이 여기서는 될 거예요. 애프터 쪽에서는
B4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 출력이 되겠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3 리스트 팝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B4에서는 6까지 출력이 됐는데, 자,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애프터 쪽에서는 자, 6이라고 하는 값이 삭제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맨 마지막에 위치한 엘리먼트가 리스트에서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잠깐 다른 창이 나왔었는데, 네, 무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제 리무브인데 똑같아요. 자, 리무브도 데이터,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자, 앞서서 했었던 팝은 이제 아규먼트가 없었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팝이라고 함수를 호출을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에서의 물리적인 맨 마지막에 있는 엘리먼트가 삭제됐다라고 본다면, 자, 리무브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덱스에 있는 위치 값이 아니라 실제 값이에요. 값.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자, 넘버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다음과 같이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상태에서 도트 연산자를 치고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리무브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 그 안에다가 2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최초로 만나는 2에 해당되는 값이 삭제가 돼서 날아갑니다. 삭제가 돼서 중요한 거는 가장 최초로 만나는 그 값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2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2는 날아가고 뒤에 있는 2는 살아있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 볼까요? 계속 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remove 펑션 콜 해놓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 list data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서 remove 해놓고, 자, 2라고 하는 값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럼 list 언더바 데이터에 2라고 하는 값이 날아갈 거예요. 그럼 13456이라고 하는 값만 남아서 리스트에 남게 되겠죠.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print list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보면, 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2가 지금 날아간 상태로 13456만 출력하게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본 것처럼 2를 한번 3개 만들어 볼까? 자, 2 한 3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쭉 가다가 파이썬이 확인을 하다가 2가 나왔네. 그러면 최초의 2만 삭제를 하고 이 프로그램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1, 2, 2, 3, 4, 5, 6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만 남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그쵸? 그래서 2가 하나가 빠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빠진 상태로 출력이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대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특정한 그 리스트에 어떤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이제 삭제를 할 때 쓰는 거고, 자, 이건 제가 코드는 만들지 않고 구두로 설명만 드려볼게요. 자, 리스트의 데이터에 다음과 같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담겨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거기서 리스트 데이터, 자, 인덱스 3이라고 주게 되면은 0, 1, 자,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인덱스 위치가 얘가 2고 얘가 3이기 때문에, 자, 4에 해당되는 값이 리스트에서 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4가 없어진 상태로 1, 2, 3, 5, 6이라고 하는 값만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대를 쓸 때는 리스트 데이터의 범위에 있는 값을 잘 주셔야 되겠죠.
예,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그래서 잠깐 영상을 끊고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